안녕하세요. 동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요즘 제가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틀어보면 온통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야당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장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에 뽑을 때 그 양반이 아주 훌륭한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지도자라고 판단하셨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줄 모르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장 배경에서부터 도대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을,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그 주변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그런 지도자가 될 거라고 믿었던 여러분이 잘못이지, 저는 그 사람이 절대 안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고, 제 주변에다 나름대로 그 사람은 찍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도 했고, 그 사람한테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대통령까지 일약 당선시킨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 20대, 30대라고 합니다. 물론 5, 60, 70대도 들어 섞어 있죠. 근데 이 양반은 도저히 대통령 감이 안 되는 이유로서 이 양반의 성장 배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고로 그 성장 배경에서 그 사람이 인격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어떤 이재명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이 뭐 나쁘고 좋고 그건 차치하고, 성장 배경에서부터 이 사람은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운 환경에서 뚫고 자기 스스로가 그만큼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자기 자신이 성공한 사람, 그리고 그 성공한 사람이 앞으로 끌고 갈 비전에 대해서 그걸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뭐 성공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근근하게 사법고시를 뭐 9번인가 도전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패스를 하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검사로서 행한 그 모든 행위들이 전부 부정부패를 봐주는 수사, 뭐 그런 수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익히 다 밝혀져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절대적인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시켰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그만큼 판단력이 흐리거나 아니면 그런 부정부패로 얼룩진 사람, 이런 사람이 굉장한 능력이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저런 사람을 줄 서면, 저런 사람을 투표로 당선시키면 아주 나라도 잘 되고 표 찍은 자기들도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에게 투표를 몰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이재명 같은 사람은 찌질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이 잘못된 교육 제도 하에서 인격이 형성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구차하고 찌질하고 짜증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내가 지도자로 섬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정부패를 잘하고, 그 사람이 어떤 그 변칙을 잘해가지고 뭐 스타처럼 멋있는, 이게 무슨 얘기하고 같으냐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깡패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했죠. 그런데 아마도 젊은 사람들 치고 그 깡패를 보고, 저 친구들 멋있다, 나도 저렇게 막 주먹도 쓰고 이렇게 해봤으면, 그런 생각을 가져온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깡패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깡패도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고 그러면, 젊은이로 하여금 내가 힘은 없지만 나도 무력을 키우면 저렇게 깡패처럼 잘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지난날의 우리나라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난국을 헤쳐온 이 기성세대들은 어느 정도 거기서 그 자기도 모르게 인격이 형성돼가지고 도전정신이 있다고 봐지는 거죠. 근데 그 도전정신은 어떤 거냐면, 사기를 잘 쳐서 부자 된다거나
도둑질해서 부자 된다는 거거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부동산 투기 이런 거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크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투기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나마 기성세대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새로 교육시켜서 성장시켜놓은 이 젊은 세대들은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기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하고 홀딩 시키고 그리고 그런 판단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을 안 맡기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에게 어떤 자유가 주어지고 경제 운영권을 확보하면 아주 금방 부자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고 또 윤석열 같은 그런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자기도 머지않아 재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푼 망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이 희망을 갖는다는 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희망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데에 대한 어떤 부푼 희망을,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희망이 아니라 망상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이 젊은 세대들은 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애초부터 이 사람은 무슨 경제를 운영해 본 경험도 없고 경제를 끌고 갈 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이거는 아주 막무가내형 무슨 자기 아버지한테 쇠사슬로 매맞아 가면서 크기에 적당한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은 지도자로 뽑았다고 하는 데서 모든 책임이 투표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나빠진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본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뽑은 여러분이 잘못이지 윤석열이 잘못은 아니에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자기 부모 밑에서 자랄 때도 그 부모의 기대를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쇠사슬로 막 두드려 팼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판검사 하면서도 그 사람은 여러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했다든지 정의로웠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 순전히 부패한 권력에 기생해가지고 거기 야합해서 그것도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뭐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은 뭐 공짜로 술 마시는지 모르지만 계속 술만 마시고 술 친구가 이렇게 많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려졌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표를 몰빵했다고 할까요? 아마 딥다 찍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을 대통령 시킨 바로 여러분이 잘못인데 저는 지금 뭐가 안타까우냐면 왜 그런 사람을 찍어놓고 그 사람이 나쁘다고 여러분이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공격하려면 그 사람을 찍은 사람들을 공격을 해야죠. 그 찍은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다음에 또 같은 실수를 범한단 말이에요. 또 비슷한 사람한테 또 투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공격해야죠. 국민에 의해서 국민의 힘으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하나 공격해 놓으면 해결됩니까? 우리가 목숨을 불살라가면서 이룩한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무슨 박정희나 전두환이가 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죠. 더 뭐 나빠지진 않았다고 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죠. 왜 없냐면 우리 국민을 그만큼 계도해가지고 교육을 시키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아주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는 것도 좋고 그런 거 다 좋지만 잘못된 국민의 이 사고방식을 바꿔주지 않으면 윤석열을 타도하고 나서 다른 대통령을 세워도 역시 그런 놈 그렇게 그 거짓말 잘하고 멋있어 보이는 놈한테 또 투표를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윤석열을 타도하자고 외치는 개딸을 중심으로 한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놈 대신 윤석열 대신 다른 사람을 또 대통령 뽑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는 표밭이 있단 말이에요. 이 표밭을 그냥 놔두고 민주주의 하에서 다음 선거를 하면 또 같은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이 잘못은 그 사람에게 투표한 국민에게 잘못이다. 이 국민의 바른 판단력, 바른 정의감 이런 것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순신에 대한 가짜 영웅 논리, 그 밖에 다른 역사에 왜곡된 것,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분 그 이순신이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분석해 보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순신이 무슨 영웅이 아니에요. 지금 이순신에 대해서 나오는 이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내가 분석해 보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무슨 최근에도 여러 매체에서 뭐 이순신이 뭐 왜군을 뭐 무찌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단순히 일본 내 조선의 수군 전쟁을 하려고 일본이 계획한 바도 없고 그렇게 한 사실도 없어요. 계속하여 수군은 뭐냐면 민간인 약탈하고 민간인 납치해가지고 조선의 장차 국방력이 될 젊은이들을 납치해서 씨를 말리는 게 임진왜란의 500척을 가진 일본 수군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계속 대해온 거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 그 사람들이 사실상 조선 양민들 수탈하기 위해서 바닷가에다 배 세워놓고 올라가서 양민들의 식량을 약탈하고 젊은이를 납치하는 그런 것을 발견해가지고 거기 가서 때려부시고 나서 그거 다 이순신이 때려부셨다. 그리고 원규는 조선인 잡아가지고 왜군 옷을 입혀 목을 잘라가지고 전공을 세우는데 아주 집착했다. 이것을 누가 했냐면 이순신의 그 일기에 다 썼어요. 그러면 이순신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원균의 목을 쳐야죠. 그걸 제 일기에다 살고만이 써놓는다는 게 말이 돼요? 이순신의 일기가 맞으려면 원균이 매달 며칠 날 어떤 전투에서 조선인을 살해해가지고 그걸 왜군으로 둔갑시켜서 조정에다 보고온 장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장기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이순신이 원균을 모아먹기 위해서 훗날이라도 모아먹기 위해서 자기 일기에다가 거짓말을 써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균하고 이순신하고 합동으로 작전을 편 게 18건만은 확실해요. 그 18건 중에서 이순신하고 원균하고 서로가 장계를 따로 썼다는 사실도 분명히 다 기록에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균의 성전 보고가 올라간 그 장계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이것은 수전이 원균의 전공을 다 빼버리고 이순신을 영웅 만들기 위해서 조작한 그 사실을 원견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순신이 자기 일기에다가 그 원균이 무슨 전공을 부풀리기 위해서 조선인의 목을 쳐가지고 외놈으로 둔갑시켜서 보고했다 하는 일기를 써놓을 정도면 그것을 조정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동료가 그런 나쁜 짓을 하는데 그걸 가만히 있을 이순신이에요? 자기가 더군다나 영웅이 되고 싶은 사람인데 그러면 임진왜란사에 있어서 조작을 한 사람은 이순신을 포함한 그 이순신의 조카 이식에 의해서 조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조작된 허위 영웅을 믿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부 다 멍청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왜곡된 역사를 분노하며 이것을 바로잡아야 우리나라가 비로소 바로서고 올바른 대통령도 뽑을 수 있는 국민의 자질이 성립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임진왜란사의 왜곡된 부분을 여러분한테 소상하게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